자, 북한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 남북관계 참 중요한 문제죠. 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남북관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교수, 또 강명도 경민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북한이 지난번에 발표를 했던 것이 지난 9일 사흘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북한이 어떻게 발표를 했었는지 직접 한번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다음에 우리의 제안도라고 했는데, 다른 일이라는 건 아마 훈련 얘기인 것 같고, 우리의 제안, 북측의 제안이라는 건 이게 그 금강산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였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그 초반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다면 올해 남북관계 전반에 있어서 쉽지 않다 이런 것을 그 내용상 그것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키리졸브 훈련이랄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뭐 이것도 이번에 발표에서 포함시켜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략 짐작은 합니다만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시하는지 집착하는지 북한 출신이시니까 좀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뭐 우리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한 번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뭔가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금강산 관광 방황자 사건으로 해가지고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관광이 중단됐는데 저는 박광자 사건이 아니더라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으면 또 중단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광자 사건만 문제가 해결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까? 물론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력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할 수 없이 북한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이산가족 상봉 1차 상봉이 끝나면 10월 5일 날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매달리냐면 달러 박수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데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밖에 없습니다. 네. 그 개성공단은 뭐 딱 한정돼 있지만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만큼 달러가 많아지고 또 적어지면 달러도 적어지겠지만 항상 금강산 관광을 마식령 스키장과 연계하려고 해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을 김정은이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지 않으면 마식령 스키장도 이게 거철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네. 물론 뭐 금강산 관광 재개된다고 해서 당장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원산 국제관광 레저 뭐 관광 그 특구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이걸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그 야심찬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반응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 약간 좀 유연한 입장을 보였어요. 일단 우리 정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일정이 협의가 되면은 금강산 관광 관련한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의가 되고 그 일정이 협의가 되면은 관광 문제도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화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선후의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통일부 대변인 이야기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그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선후의 문제를 그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북한 쪽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 남측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북측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협의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채워서 협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남측의 의지가 있느냐,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남북 당국의 지금은 그 신뢰에 대한 그런 입장차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의지란 것이 결국은
우리는 재발 방지, 박광자 씨 총격 피살 사건, 재발 방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재발 방지책은 적어도 있어야 되고 북측이 뭐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을 아마 북측이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측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박광자 사건은 명백하게 뭐 북한이 뭐 이민군 병사가 총으로 사살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건 뭐 자기네가 직접 한 행위니까. 그런데 이 박광자 사건 사살 행위, 이 우리 뭐 그 조격 사건 그거 하나만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이 이루어질까, 그 연장될까, 재개가 될까 이건데 그러면 천안함 사건은요. 56명 그 희생당했는데 뭐 거기에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가지고 56명이라는 사상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북한 서행이라는 게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이게 뭐 와서 다 그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건 북한 서행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평도 포격사, 지금 천안함 사건도 뭐 북한이 뭐 부정한다면 우리가 강력한 중국가 없기 때문에 뭐 결론 났다고 하더라도 또 그거는 또 좀 뒤로 미루고라도 연평도 포격 사건은 또 어떻게 하겠는가. 네. 만약의 경우 박광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직후라면 금강산 관광 그대로 관광을 갔을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보다도 포괄적으로 당국자 간 회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북한도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에 집착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박광자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사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여론에 이게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에서는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제안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행태를 봐서는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연계시키려고 해서 우리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엔 포괄적으로 의사조치를 비롯한 남북관계 교류 협력 이 포괄적인 회담을 위해서 당국자 간 회담도 하자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예. 그렇게 제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천안함 북침 사건은 46용사가 산화했었던 예, 거고요. 46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북한이 금강산 관광 막히니까 해외 관광객들 끌어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등에서. 예,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요. 마식령은 금강산하고 가깝나요? 위치가? 마식령하고 금강산하고는 한 100km, 한 25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나 승용차로 100km 1시간 정도 거리기 예, 때문에 그걸 연결한다면. 1시간 반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원산 금강산에서 통천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 그 기간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관광도로입니다. 그게가 바로. 원산에 외국인들이 올 때도 원산에서 내려가지고 원산에서부터 그 버스가 있거든요. 금강산 관광까지. 물론 일반 사람들은 오지 않지만은 예. 관광 버스로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유치를 하곤 했습니다. 네. 지금은 평양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가 다시 복구됐기 때문에 평양에서부터 금강산까지 오는데 약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양에서 금강산까지요? 예, 예. 꽤 걸리는군요, 그게. 근데 도로가 우리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좋지 못해가지고. 예. 네, 관련 그 남북 협상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한미 그 연합 훈련을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협상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북한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지금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상당히 북한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것은 이제 과거에도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상황에서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산가족 상봉이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랄지 이 한미 간의 훈련이 사실은 뭐 4월 초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뭐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한미 합동 훈련 이전에 좀 결론을 내서 그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한이 이제 금강산 관광과 연계를 시키고 있다면 그러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서 DMZ 평화공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이제 그러한 논의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DMZ 평화공원 이런 논의들을 좀 묶어서 하면서 남북 당국이 좀 더 반발짝씩만 좀 물러서서 접근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그 한미 연합훈련 이전에 그 결론을 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산가족이 지난번에 사실은 남측에서는 그 북측에 만날 수 있는 인원들은 다 확정이 됐거든요. 네. 한 분이 사망을 했고 한 두세 분 정도가 이제 건강 이유 때문에 면회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간다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그 강명도 교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 이산가족 금강산이 묶여 있으면 거기에 5.24 대북 조치를 포함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후에 그 네. 모든 것까지 포괄하는 그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네네.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이제 그 큰 틀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남북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큰 틀에서의 협의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뢰나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뭔가 서로 간의 입장의 조율이 예.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네. 하기까지는 아직은 그러한 동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물꼬로 해서 나머지 사안들, 금강산 관광이랄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5.24 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 조치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좀 더 유연하게 정부의 접근법들이 나온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의 그 장애물들은 피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측도 좀 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한다면 나머지 남북관계 사안들이 잘 풀릴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북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막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만 일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실인데요. 우리 측은 9천억 원 정도를 제안을 했었고 네. 주한미군은 1조 원, 미국 측은 1조 원 정도를 해서 줄다리기가 있었고 그래서 9,500억 원 선에서 타결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까지 전해졌었던 소식인데 9,500억 원이 아니라 9,200억 원, 우리 쪽의 입장이 좀 더 많이 반영된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뒤에 아마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 한 번 협상하면 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되고요. 한미가 10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를 해왔고 우리 측은 물가 인상분 정도 반영해서 9천억 원 정도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왔고요. 미국 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을 하고 있고 비용 소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1조 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9,500억 원 선에서 타결이 됐다라고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오전까지 전해졌었는데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측의 입장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남북관계, 타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강 교수님께서는요, 네. 북한이 뭔가 좀 풀리지 않으면 무력 도발을 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좀 달래자 이런 쪽의 해법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 구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네,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군사훈련이 2월 말에 시작되면 4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큰 군사훈련이 있는데 하나는 키리졸보고 하나는 한미 독수리 연합훈련인데요. 근데 이번에 키리졸보와 같은 훈련은 89년 이후에 뉴스를 보니까 89년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옥지력을 위한 그 훈련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논의 끝에 장고 끝에
한 3일, 4일 동안 계속 논의하다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니까 상당히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왜? 김정은이가 먼저 우리한테 남북관계 개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화답 차원에서 작년에 못했던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안이라고 또 맞받아치니까 우리 통일부에서도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도 할 수가 있다고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금강산 재개회담이든 이산가족 상봉이든 지금은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 환경 자체가. 왜냐하면 2월 달에 당장 들어가는데 1월 30일 날 소를 맞으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2월 초에 끝날 거 아닙니까? 예. 2월 5일 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는 군사훈련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 쪽에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한 다음엔 언제 할 건가? 이것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한미훈련 잘 하세요. 그 이후에 토론합시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력하게 반발할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전혀 없거든요. 북한도 최고사령관 명령, 김정은 명령에 의해서 군사동원 태세, 군사전쟁준비 태세 돌입합니다. 또 같이 훈련을 합니다. 북한 쪽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2차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고 금강산 재개회담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군사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우리를 이제 좋게 이야기했지만 좋은 계절에 만나자고 아주 친절하게 고절했지만 네. 아마 이제 군사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기지절부가 시작되게 되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거고 또 우리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비방 수위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래서 자기네 이 마지막 단계 가서 기지절부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군사 도발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군사적 우리에 대한 국지전과 같은 군사 도발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할 수 있고 핵 실험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북한이 요즘 조금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이 신년사에서도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분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공개된 신년 포스터에서도 처음으로 안전, 평화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행동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 리졸브는 다른 때와 달리 89년도 이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언론에 나온 거 보면 89년도 이후에 가장 대규모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예. 여기는 항공모함이든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핵잠수함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최종의 이제 최신식 장비들과 최종의 부대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보고 그냥 우리는 방어훈련이지만 북한은 항상 공격훈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그냥 앉아서 너희 잘한다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종료가 됐고요. 잠시 뒤에 공식 발표를 합니다. 원래 9,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6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네, 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비판과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최종 협상 결과가 전해졌는데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2015년에서 2008년까지 연도별 인상률은 4% 이내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예. 한번 협상을 할 때마다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2015년부터, 그러니까 2014년부는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쪽은 9천억 원 정도를 주장을 했고 미국은 1조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요. 이것이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도별로 4% 이내에서 인상을 하자라고 합의가 됐고요. 네. 또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분담금의 집행 과정에 대한 논의도 있어 왔는데요. 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쓰는지, 이 방위비를 어디에 쓰는지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하고 어디에 쓰는지를 좀 더 투명하게 양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예, 공식 발표가 있으면 이건 뭐죠? 군사 건설 분야 상시 사전 협의 체제를 구축했다. 자, 이건 그냥 내용 봐서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면 취재기자에게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김 교수님께서는 올해 네. 상반기 종합적으로 아까 그 강 교수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신 짧게 저는 좀. 남북관계가 그 지금 당장은 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 비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키리졸 훈련도 있지만 남북 당국이 어쨌든 만나자 그리고 이상각 상봉하자는 입장은 뭐 큰 틀에서는 뭐 서로 합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나간다면 또 북한도 유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과 통로들을 만들어낸다면 올 상반기에 남북 관계는 그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것도 의지도 어느 정도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 그 자체를 발전시킨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상당히 외교적인 중요한 북한의 목표입니다. 그런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예.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 재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고는 사실상 그 북한의 외교적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북한도 지금 뭐 좋은 계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서 계속 뭐 막히는 쪽으로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와 내년도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역할,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올해와 내년이 아니면 사실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후년에는 이제 또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좀 더 올해와 내년에 그 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압박도 받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렇게 보면 그러한 노력들을 남북 당국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